네,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배당 날개까지는 이제 딱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의 지수 상승, 이 배당을 노린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베팅에 좀 근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배당 날개를 하루 앞겨두고 패장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서는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간의 아주 강력한 매수 주체였던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시들어졌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 대응이 나오면서 오늘 수급적으로 많이 좀 꼬인 하루였습니다. 점점 2,000선에서 좀 멀어지는 아쉬운 모습이 오늘 장에 나타났는데요. 마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팔자 공세가 나오면서 오늘 오후로 가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990선에서 오늘 개장가가 나왔는데요. 많이 밀렸습니다. 개장가 대비해서는 한 30포인트 가까이 밀리면서 1964포인트가 기록이 됐고요. 장마감 1시간여 정도, 한 30분여 정도를 앞두고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990선에서 이제 개장이 되면서 2000선에 그래도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관망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잡고 매도폭을 늘린 시점과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이 비슷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부터 해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열의 차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장 마지막에 조금 더 빠지면서 1960선만을 아슬아슬하게 방어를 해냈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외국인 쪽에 오늘 매도 대응이 나옵니다.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100억 원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세 자릿수로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역시 금융투자 주체로 한 매수가 있습니다만은 연계금 매수 힘이 상당히 약해졌고요. 투신권에서도 오늘 매도 대응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물량 부담이 있었는데요. 1,8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부담이 있었는데요. IT를 팔았습니다. 유통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에 좀 영향을 받았고요. 제조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들 부정적인 시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등락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업종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밀렸던 업종이 유통업종입니다. 2.6%까지 낙폭이 기록이 되는 모습. IT 쪽도 흐름이 안 좋았고요. 서비스와 운송장비 업종, 전기가스 업종도 1.5%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반면에 올랐던 쪽은 미래에셋증권의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증권주가 0.5% 올랐고요. 오늘 오뚜기, 삼양식품 등 음식료품주가 강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소폭의 상승세만을 나타냈고요. 다른 쪽에 비해서는 덜 밀렸던 쪽이 은행과 의료정밀 쪽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미래에셋 이 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들썩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마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삼성물산입니다. 4.8% 하락권으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도 분석들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급락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살짝 양봉으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차별적인 움직임, 삼성 엔지니어링이 5% 넘는 상승권으로 지금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300억 원대 규모의 평택 폐수시설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오후장에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다는 점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미래 청사진을 그렸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대우증권을 품에 안은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도 기대감을 받으면서 연일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주요 지지선들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초록색 라인으로 보시고 있는 61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대우증권을 품에 안은 이후에 주가가 지금 닷새 동안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 저점에서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점검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라는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대우증권이 연일 약세입니다. 오늘 모든 주요 지지선이 이탈이 됐고요. 전혀 반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대우증권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만원 선을 겨우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들이 지금 상당히 날씨가 흐립니다. 뭐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주 할 것 없이 오늘 전부 다 조정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 새롭게 좀 신고식 상장한 이츠스킨이 오늘 호된 신고식을 치르면서 급락권으로 오늘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츠스킨 먼저 보신다면은요, 11.63%의 하락으로 15만 2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17만 원 선에서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 전반적인 좀 투자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필라코리아 그리고 영업무역, SG 세계물산까지 의료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유통주들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덜 나왔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3% 넘게 하락했고요. 호텔신라도 3% 넘게 조정받으면서 그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신세계 주가도 2% 넘게 하락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음봉이 내려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나흘 연속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막판에 낙폭이 상당히 좀 깊어졌는데요. 코스닥 마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흐름이 오늘 안 좋았죠. 652포인트 기록하면서 4포인트 0.7%가량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나흘째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보신다면 655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657포인트까지 장주 고점이 나오기도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한 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뚜렷한 우하향 곡선이 그리면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의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쪽의 매수가 지지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막판에 많이 늘었습니다. 475억 원이 기록이 되면서 4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매수한 금액이 거의 1,000억 원대에 달하면서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289억 원의 매수 공조가 있었고요. 개인 쪽에서는 700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 부담이 출회됐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섹터별로 움직였던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쪽을 중심으로 매집했을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많이 썼던 섹터가 인터넷 쪽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약도 많이 샀고요. IT 소프트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의 업종별 등락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했던 업종이 섬유, 의류 업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방송 서비스, 통신 장비 쪽, 통신 방송과 가구 업종도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올랐던 쪽은 종이목재 업종 2% 넘는 업종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다른 업종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 정보기기, 코스닥 IT, 비금속 업종이 0.5% 내외의 하락세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반등에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연일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주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흐름이 좋지 못한 종목들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2.5% 하락하면서 76,0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만 바이오 쪽에서는 코미팜이 흐름 괜찮았습니다. 2% 넘어가는 상승, 로엔 쪽에서도 반등 기록이 됐고요. 바이로메드도 1% 넘어가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CJ E&M에 대한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확인이 됐고요. CJ E&M의 주가가 3.9% 조정받으면서 76,000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등락이 엇갈렸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문재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좀 눌려있다가 오늘 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는 가장 좀 주인공으로 등극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영입을, 인재를 속속 영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표창원 교수를 영입했다는 소식,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분석들이 이어지고
만들면서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장가 대비로는 밀리면서 오늘 음봉에 출현된 종목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6%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들 제약도 5%, 위노바는 결국 하락 반전이 나옵니다. 2.9% 조정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반기문 관련주로 해서는 유일하게 올라온 종목이 서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6% 넘어가는 급등의 기록이 됐고요. 안랩을 비롯해서 안철수 관련주는 오늘 밀렸습니다. 안랩이 8%, 다물 멀티미디어도 3% 넘어가는 조정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나흘 만에 매도 전환이 나오면서 역시 하락 쪽에 조금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장가 대비로는 많이 밀립니다. 길게 장대 음봉에 출현이 되면서 1% 넘어가는 큰 폭의 하락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장주 저점까지 밀려나면서 240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2,000 계약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 대치 상황을 나타내면서 2,100계약 이상의 매수가 잡힙니다. 개인 쪽에서도 약하게 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